시래기 한 박스에 무. 조선 후기에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서방의 집안이 있었다. 집안은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 양반댁이었으나 시어머니 박씨는 성품이 엄하고 말수가 적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며느리 순덕은 시집 온 지 3년째. 말은 적지만 손이 빠르고 마음이 고와 동네 아낙들 사이에서는 참한 새댁이라 불렸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좀처럼 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칭찬 한 마디 없고 웃음 한 번 보이기 어려웠다. 순덕은 매번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을 앞두고 설을 사흘 앞둔 날 순덕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이번 설에는 친정에 하루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손에 쥔 바늘을 멈추지도 않은 채 말했다. 가야지. 친정도 집이다. 그 한마디에 순덕은 눈이 붉어졌다. 허락은 했으나 여전히 무심한 목소리였다. 설 전날 아침 짐을 꾸려 나가려는 순덕 앞에 시어머니가 커다란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라. 순덕은 의아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시래기다. 말린 무청이 가득 담긴 박스였다. 순덕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다. 설날에 친정 가는데 고기나 떡도 아니고 시래기라니. 혹여 친정이 가난하다고 여겨 보내시는 건가?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차마 쉬운 기색은 못 내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친정집은 산골짜기 초가였다.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겨울 내내 품팔이를 다니셨다. 순덕이 도착하자 어머니는 반가워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지. 짐을 풀던 중 커다란 시래기 박스가 나왔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님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시래기를 한 움큼 들어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얘야, 이게 그냥 시래기가 아니다. 순덕은 어리둥절했다. 자세히 보니 시래기 속 깊숙이 작은 천주머니들이 묶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잎씩이 들어 있었다. 한 줌, 또 한 줌. 시래기 속에 숨겨진 은전은 무려 한 달은 넉넉히 버틸 만큼의 돈이었다. 순덕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는 한숨처럼 말했다. 설의 사위 집에서 돈을 대놓고 주면 내가 눈치 보일까봐 이렇게 보낸 모양이다. 순덕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순덕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무심히 대꾸했다. 뭘? 시래기 속의 은전을. 그제야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었다. 사람이 도와줄 때는 받는 이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 친정이 힘들다는 거 모를 줄 아느냐? 순덕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다. 저를 생각해 주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내 부모가 편해야 내가 편하다. 그날 이후 순덕의 마음에는 단단한 뿌리 하나가 내려앉았다. 세월이 흐른 뒤 10년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웠다. 임종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말라 바삭해진 시래기 한 줄이 들어 있었다. 사람은 겉으로 마른 것 같아도 속에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순덕은 시래기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야담의 끝. 훗날 순덕은 자신의 며느리가 설에 친정을 간다 하자 커다란 박스를 하나 건넸다. 가져가라. 그 안에는 시래기와 함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글 한 줄. 사람을 돕는 일은 드러나지 않을수록 향기롭다. 그 고을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시래기 한 박스에 담긴 것은 무청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설날, 시래기에 담긴 3가지 마음. 1단계 차가운 설날, 무거운 상자. 설을 사흘 앞둔 겨울, 저녁이었다. 부엌 가공이에는 불이 타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어쩐지 싸늘했다. 며느리 연수는 손을 씻으며 몇 번이나 망설였다. 친정은 산 너머 초가집. 아버지는 병약했고 어머니는 겨울마다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다. 설이 다가오니 마음이 먼저 친정으로 가 있었다. 어머님 이번 설에 하루만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말했다. 가야지. 설인데. 짧은 대답. 허락은 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떠날 채비를 하던 연수 앞에 시어머니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다. 이거 가져가라. 연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말린 시래기가 가득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설에 가는데 고기나 떡도 아니고 시래기라니. 혹시 친정을 낮게 보는 건 아닐까? 혹시 일부러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겨울에 시래기만 한 게 없다. 그 말이 어쩐지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연수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산길을 넘었다. 상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설날 아침, 연수의 마음은 차가운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시래기 속에 숨겨진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연수를 끌어안고 울었다. 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느냐?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연수는 애써 웃으며 상자를 내렸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겁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시래기를 꺼냈다. 그 순간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냐? 열어보니 인전 몇 잎이 들어있었다. 연수의 숨이 멎는 듯했다. 시래기를 더 해치자 또 하나, 또 하나. 시래기 속에는 작은 주머니가 여러 개 숨겨져 있었다. 은전이 고르게 나누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건 사람의 체면을 세워준 돈이다. 설날에 대놓고 돈을 주면 받는 사람이 더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시래기 속에 숨겨 보내면 겉으로는 음식이고 속으로는 배려다. 연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차가운 얼굴, 무심한 목소리.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말인가. 상자 한쪽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받는 이가 부끄럽지 않게. 연수의 눈물이 쏟아졌다. 설날 아침, 차례상을 차리며 연수는 속으로 여러 번 중얼거렸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날 친정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다. 아버지의 약값, 겨울뗄감도 마련할 수 있었다. 시래기 한 박스가 집안을 살린 것이다. 이어지는 설날의 마음. 설을 마치고 돌아온 날, 연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담담히 물었다. 뭘? 시래기 속에 인전 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주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연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알았다. 그 무뚝뚝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서툰 보호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덧붙였다. 나는 젊은 날 친정에 아무것도 못 해줬다. 그 한마디에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연수는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연수도 시어머니가 되었다. 설을 앞두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연수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가야지. 설인데. 그리고 커다란 상자를 건넸다. 이거 가져가라. 상자 안에는 시래기와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글 한 줄. 설날은 마음을 나누는 날이다. 설은 단순히 차례를 지내는 날이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건네는 날이었다. 시래기는 마른 잎이지만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을 낸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했다. 겉은 거칠어 보여도 그 속에는 따뜻한 국물이 흐른다. 그걸 알아보는 데에는 시간과 설날 같은 순간이 필요할 뿐이다. 설길에 선 사위. 옛날 영남. 어느 고을에. 그른 알대 벼슬은 얻지 못한 선비 하나가 살았으니 그의 이름을 이도현이라 하였다. 도현은 인물도 반듯하고 성정도 온화하였으나 집안이 넉넉지 못해 혼례를 치를 때에도 큰 잔치 없이 조용히 예를 마쳤다. 그의 아내는 산골에서 자란 은하라는 여인이었는데 마음이 고우나 친정 형편이 가난하여 늘 그 점을 부끄러워하였다. 설을 앞두고 설을 사흘 앞둔 밤 은하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오. 도연이 묻자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 다녀오고 싶습니다만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친정에는 늙은 어머니 홀로 남아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병으로 잃은 뒤 산골 초가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같이 갑시다. 은하는 놀라 눈을 들었다. 서방님은 굳이 아니 오셔도 됩니다. 산길이 험하고 집도 누추합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내 아내의 집이 어찌 남의 집이겠소. 설길. 설날 새벽.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두 사람이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도연은 은하의 짐을 대신 들고 앞서 걸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초가가 보일 즈음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오르고 있었다. 마루 앞에 선 노모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아이고, 왔느냐. 그리고 사위를 보고는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도연은 깊이 절하였다. 장모님, 설인이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모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에이, 집안은 적막하였다. 예전에는 내 식구가 둘러앉던 상이었으나 이제는 새뿐이었다. 도연은 밥을 먹고 나서 마당에 나가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다. 서방님, 그만두시오. 은하가 말렸으나 도연은 웃으며 답하였다. 설날에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겠소. 노모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글 읽는 선비라 들었는데 글만 읽으면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도연의 말에 노모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눈을 녹이는 듯하였다. 밤의 이야기. 밤이 깊자 노모는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이건 내 아비가 남긴 책이다.
사위가 가져가거라. 도연은 두 손으로 받았다. 제가 감히. 노모는 말했다. 딸을 맡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은 있어야지.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날 밤 초가집은 오래간만에 사람 숨결로 따뜻하였다. 돌아오는 길.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장독 뚜껑을 단단히 닫고 마루 기둥을 고쳐 세워두었다. 은하가 물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마음을 쓰십니까? 도연은 담담히 말했다. 처가가 서 있어야 아내의 마음도 서는 법이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은하는 여러 번 눈물을 훔쳤다. 세월 뒤 몇 해가 흐르고 도연과 은하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설이 되자 도연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외가에 가야지. 그 길은 여전히 험했으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말하였다. 설날에 처가를 찾는 사위는 한 집안을 얻는 사위라.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효는 부모에게서 시작되나 사랑은 함께 걷는 길에서 자란다. 야담의 끝. 설은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니오. 마음을 들고 길을 나서는 날이라. 사위가 설길을 함께 걸으면 외로운 초가에도 봄 기운이 돈다 하였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길 아내의 눈물을 아는 사위는 이미 반쯤 성인이니라. 설른 속을 걷는 사위. 영남 산골 깊은 마을에 그른 알대 벼슬은 얻지 못한 선비 이서윤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인체라 하였는데 마음이 온화하고 효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은채의 친정은 산 너머 초가 한 채. 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은채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였다. 샵샵 1점 말하지 못한 소식. 설을 닷새 앞둔 날 은채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다. 사실 며칠 전 산 아래 장에 다녀온 사람이 전한 말이 있었다. 은채 어머니가 요즘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도 은채는 남편에게 선뜻 말하지 못했다. 산길은 험했고 눈은 허리까지 쌓였다. 서유는 아내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소?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다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설이니 가야지. 은채는 놀랐다. 이 눈길을요. 눈이 막는다 하여 자식의 길까지 막히겠소. 이점 설길 위의 결심. 설날 새벽 두 사람은 짐을 꾸렸다. 서유는 아궁이 옆에 두었던 말린 약초와 집에 있던 쌀 한 마를 짊어졌다. 이건 은채가 묻자 서유는 웃었다. 장모님께 드릴 약이오. 마음의 약이 될지 몸의 약이 될지는 모르나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칼날 같았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졌으나 서유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힘들지 않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채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초가의 정막. 산을 넘자 초가집이 보였다. 굴뚝에서 연기는 나지 않았다. 은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희미한 냉기가 감돌았다. 장모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어머니. 은채가 무릎을 꿇었다. 장모는 눈을 힘겹게 떴다. 왔느냐?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다. 서유는 깊이 절하였다.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장모의 눈에 놀라움과 미안함이 스쳤다. 이 험한 길을 왜 왔느냐? 서유는 담담히 말했다. 설은 혼자 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점 사위의 송. 그날 서유는 장독을 열어 안을 살피고 차가운 방바닥에 짚을 덧깔았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은채가 물을 끓이는 동안 서유는 장모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가 잠시 맥을 보아도 되겠습니까? 선비였으나 젊은 날 의원에게 배운 바가 조금 있었다. 열이 오래 쌓였고 기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약초를 다리며 곁을 지켰다. 은채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5점 설밥상. 설날 아침 초가집에는 소박한 상이 차려졌다. 떡국은 얇았고 나물은 적었으나 셋이 둘러앉은 상은 오래간만에 온기가 돌았다. 장모는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다. 사위가 와주니 설갓. 그 한마디에 은채는 얼굴을 가렸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이 서 있어야 제 아내의 마음도 섭니다. 장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점 떠나기 전 며칠을 더 머문 뒤 서유는 마루 기둥을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았다. 은채가 물었다. 왜 이리까지 하십니까? 서유는 대답했다. 장모님이 편해야 그대가 웃습니다. 떠나는 날 장모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복 받았다. 너는. 그리고 사위를 향해 힘겹게 덧붙였다. 나는 아들을 잃었으나 사위를 얻었구나. 7점 세월에야. 그해 봄. 장모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마루에 앉아 햇빛을 쬐을 만큼은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눈길을 마다 않고 설에 처가를 찾은 사위 덕이라더라. 그러나 서유는 웃으며 말했다. 눈길이 아니라 마음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야담의 끝, 옛사람이 이루기를. 효는 피로 맺어지나 사랑은 걸어간 길로 맺어진다. 설날에 병든 장모를 찾아간 사위의 발자국은 눈이 녹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집 초가에는 그 해부터 설마다 웃음이 먼저 피었다 한다.